올 초에 학교 폭력 논란으로 배구 코트를 떠났죠.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네. 두 선수 지난 1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심경 고백에 나섰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일부 피해 사실은 과장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은 들고 욕은 했지만 찌르지 않았다. 이 얘기가 문제가 됐거든요. 학폭 피해자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이 됐고 사실은 아니었다는 취지였지만 여론의 반응이 이 말 한마디 이게 딱 뽑히면서 정말 아주 싸늘했어요. 그랬죠. 네. 물론 뭐 본인은 억울하니까 얘기했겠죠. 억울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대중들이 더 분노를 했던 것 같은데요. 뭔가 궁색한 해명이었다 이런 의견이 참 많았어요. 당사자들은 좀 본인이 억울하다는 측면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무리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해명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재판을 좀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동안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모든 걸 다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부란 인정을 하고 가자 이런 전략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쌍둥이 자매들이 피해자들을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피해자들의 어떤 진술이 모두 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피해자들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쌍둥이 자매들이 최대한 이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정하면서 최대한 불리한 사실은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뭐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여간 전략적으로 뭐 누구나 그렇게 하겠죠. 소송을 앞두고는.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이제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나 법리는 비슷한데요. 네. 가정 폭력도 상당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칼은 들었지만 폭행은 아닙니다.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런 변명 많이 뭔 말이야. 들어보셨죠? 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칼은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상대방에게 어떠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가정 폭력이고 학교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대법원 판례도 피해자들에게 유리하다고요. 네, 2014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 중에 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허위 사실의 기준에 대해서 제시한 판례가 있어요. 이거에 따르면 이제 전체 사실관계를 봤을 때 중요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좀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걸 허위의 사실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밝혀질 사실관계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맥락에 봤을 때 중요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피해자들이 얘기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 판례를 근거로 봤을 때는 이 쌍둥이 자매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해자 주장보다 좀 가벼운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려던 게 오히려 인증한 셈이 됐네요. 그러네요. 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뭐 해명을 하려고 했겠죠, 네. 본인들은. 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인증을 하고 또 학폭 행위에 대한 자체 그 고의성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맞아요. 돼버렸습니다. 여론의 반전을 노리고 인터뷰를 그렇죠. 하다가 네. 역선택을 하는, 맞아.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네네. 뉴스에서 우리 왕왕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잘못을 했으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대중이 원하는 거죠. 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본인에게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 맞아요. 예.